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엑셀 버전은 2021입니다.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프로그램 실행한 다음에 새로 만들기에서 새 통합 문서 클릭해 열어주세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문제지 받게 되면요, 첫 번째 장에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나와 있을 거예요. 파일명 저장 규칙, 그리고 파일명 저장 폴더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요. 답안 작성 요령에도 열너비 설정 등 중요한 것들 나와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파일명이 이미 지정되어 있다면 자신의 수험번호와 이름 맞는지 확인하고 그대로 저장하면 되고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이 직접 저장해야 되죠. 저장을 클릭한 다음에 찾아보기 눌러주세요. 파일명 저장 위치, 내 PCR의 문서 아래 ITQ 폴더에 저장하고요. 파일명 이름 규칙,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수험번호 없다면 교재에 있는 수험번호 사용하거나 아니면 임의의 숫자 8자리 사용해서 저장하세요. 저장 눌러주세요. 이제 답안 작성 요령에 있는 것처럼 열너비 설정부터 할게요. A열에 열 머리글에서 이렇게 클릭 한번,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열너비 메뉴 있죠? 클릭해서 숫자 1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의 서식, 글꼴, 지정이 제1작업에 나와 있습니다. 제1작업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지만 그냥 모든 셀에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할게요. 현재 굴림 설정되어 있으니까 동일한 굴림 11포인트 설정할 필요 없겠죠? 만약에 다르게 되어 있다면 A열 머리글의 왼쪽에 이 삼각형 모양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모든 셀 선택되면 굴림 입력하고 11포인트 이렇게 변경시켜 놓으세요. 글자색은 검정이 기본색이니까 현재 따로 바꾸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시트명 이름 써 있죠? 영어로 시트 1 써 있는데요. 여기를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복제하세요. 또 한번 컨트롤 마우스 드래그해서 복제. 3개가 만들어진 상태죠. 제일 왼쪽에 시트 1을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으로 이름 변경, 두 번째도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이라고 이름 변경, 세 번째 것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이라고 이름을 변경시켜 놓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제1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그러면 모든 시트가 A열 머리글이 1로 지정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제1작업에 대한 작업을 할 건데요. 문제지를 보면은 출력 형태에 나와 있고요. 아래 조건 나와 있고 그 아래쪽에 함수와 조건부 서식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출력 형태를 보고서 보여지는 내용들 그대로 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 2, 3행에는 도형 만들고 결제란 만들고 그리고 4행에서 14행까지 있죠. 표처럼 이렇게 제2열까지 14행까지 이렇게 내용들 입력해줘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직접 타이핑해서 모두 다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처음 연습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이렇게 대충 내용들 설명해 놨는데요. 이 내용 먼저 읽어봐 주고 그리고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Alt 엔터 키 사용하는 것 아니면은 나중에 이거는 선택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연, 월, 일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백분율 데이터 입력하는 경우, 그리고 나중에 서식 설정, 조건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설정인데요. 그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나중에 함수식에 대해서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 잠시 읽어봐 주고 B4에서 J14까지 내용들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 보고 따라하면 이렇게 한 셀에 두 줄로 입력하는 것도 모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셀 합치기 되는 부분들 미리 셀 합치기, 셀 병합이죠. 그걸 먼저 해놓고 작성해도 되고 저처럼 먼저 입력을 해놓고 나중에 셀 합치기 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출력 형태 보고 저하고 또 맞춰보도록 할게요. 열너비 이렇게 좁은 경우에 처음 그냥 그 크기로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잘려 보이니까요. 열너비 조절은 여러분이 알아서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꼴 설정 다음에 정렬 지시가 있는데요. 정렬은 먼저 B4에서 J14까지를 이렇게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탭에 맞춤해서 가운데 맞춤 한번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숫자로만 되어 있는 셀들 있죠. 여기 E5에서 E12까지 그리고 떨어져 있네요. G열과 H열 동일하게 5행에서 12행까지 이렇게 선택해 놓고 여기는 오른쪽 정렬로 바꿔 놓으세요. 그리고 천 단위 구분기호 필요한 부분 있죠. 여기 그리고 H열은 천 단위 구분기호 여기도 필요하네요. G열은 필요 없죠. 소수점 한 자리까지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빼놓을게요. 이렇게 다시 선택하면 여기는 선택 해제돼요. 이렇게 선택되어 있을 때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다시 한번 선택된 이 부분 이렇게 선택하면 거기는 선택이 해제가 돼요. 그러면 이 두 개, E열과 H열 여기는 천 단위 구분기호 나타나게 그렇게 설정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E열과 H열 여기는 천 단위 구분기호 나타나게 설정하는 것, 가장 빠르게 하는 거는
홈 탭의 표시 형식에 이 콤마 모양 있죠? 이거를 클릭해주면 회계 서식으로 변경되면서 천 단위 구분기호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렬도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되어 나타나요. 회계 서식의 장점은 정렬을 다른 거로 바꿔도 무조건 오른쪽 정렬되어 나타나 있는다는 거예요. 회계 서식이 아닌 숫자 서식으로 변경하면 정렬을 만약에 가운데 정렬로 지정하면 가운데 정렬로 나타나요. 그게 회계 서식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어느 거는 회계냐 어느 거는 숫자냐 그 서식 지정하는 거 잘 모르겠다면 그냥 모두 회계 서식으로 해도 돼요. 다만 지열처럼 이렇게 소수점 한 자리가 보여야 된다. 여기 1.0 입력했는데 0 아무것도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자동으로 소수점 한 자리가 사라졌죠. 이런 경우에는 소수점이 보여야 되죠. 그래서 표시 형식 여기에 자릿수 늘림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두 자리 나타나는데요. 다시 한 자리 낮추기 하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소수점 한 자리 이렇게 지정하거나 아니면은 컨트롤 숫자 1키 또는 표시 형식 여기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모양 이걸 클릭하거나 블록 설정된 이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이렇게 클릭하거나 그러면 셀 서식 대화상자 나타났죠. 여기에서 숫자 또는 회계로 선택 그래서 소수 자릿수 한 자리 있죠. 회계 서식으로 할 때는 기호 없음까지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소수 한 자리 해주고요. 숫자 서식으로 한다면은 여기는 천 단위 구분기호 필요한 경우엔 체크 소수 자릿수 한 자리 그리고 그냥 확인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출력 형태의 데이터들 미리 입력되어 있는 것들은 꼭 정확하게 동일하게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소수 자릿수 이렇게 안 보이게 되어 있다면 꼭 수정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어있는 셀들 있죠? 여기는 나중에 함수식으로 내용들 입력할 자리니까요. 여기는 그냥 번호 입력하지 않고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셀 병합부터 하고 셀 테두리 지정하도록 할게요. 먼저 병합되어 있는 셀들 출력 형태에서 보면 알 수 있죠? B13에서 D13 드래그의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B14에서 D14, F13, 14행, 그리고 G13에서 I13까지 이렇게 4개 단위로 블록 설정해 놓고요. 홈 탭의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세요. 4개 단위로 각각 병합이 되었고요. 정렬도 가운데 맞춤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테두리 지정할 건데요. 먼저 B4에서 J4까지 한번 드래그의 선택, 컨트롤 키 눌러서 B5에서 J12까지만 선택, 다시 한번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B13에서 J14까지 이렇게 3개 단위로 블록 설정해서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홈 탭에 글꼴 그룹에 있는데요. 테두리 지정할 수 있죠. 먼저 모든 테두리 한번, 다시 한번 열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이렇게 하면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기 F13, 14행 있죠. 화면을 제가 조금 크게 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기 F13, 14 여기 클릭한 상태에서 셀 서식 있었죠. 3가지 방법 알려줬죠. 컨트롤 숫자 1키 또는 메뉴 표시 형식 여기 해서 셀 서식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탭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출력과 동일하게 모양 나타나게 해서 확인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너비는 알아서 조절하고요. 높이도 조절하고 싶다면 조절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냥 화면 이렇게 크게만 보면 글자 여러분이 잘 보이니까 높이까지 따로 조절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조건 첫 번째 작성했고요. 이제 제목 작성할 건데요. 1, 2, 3행 여기에다 만들 거예요. 글자를 크게 입력하기 때문에 도형을 좀 크게 만들어야 되니까 먼저 1, 2, 3행 행머리글에서 블록 설정해서 이 안쪽에 테두리 잡고 괄호 안에 숫자 보이죠? 27에서 30 정도 그 정도로 해놓으면 적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키워놓은 다음에 삽입 메뉴 가주세요. 여기 도형 목록 있죠? 해당 도형인 십자형 그거는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 여기에 있습니다.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출력과 동일하게 이번엔 조금 이 정도 키워주면 되겠네요. 최대한 비슷하게 생각하는 그 정도로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설정해주면 되는데요. 도형이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도형 서식 탭이 만들어져요. 도형 스타일에 도형 채우기, 도형 윤곽선 이건 테두리예요. 그 다음에 도형 효과 설정하는 게 있는데요. 그림자 지정이 있죠. 그림자로 가서 바깥쪽에서 지정되어 있는 것 오프셋 오른쪽이라는 거 찾아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글자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채우기도 지정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할 수 있으니까 먼저 하도록 할게요. 도형 채우기에서 표준색에 노랑 클릭하세요. 테두리는 지금 테두리 보이고 있으니까 따로 설정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제 홈 탭 가도록 할게요. 글자 미리 입력해도 되는데 나중에 입력할게요. 먼저 설정부터 할게요. 글꼴을 처음 사용하니까 굴림이라고 글꼴 이름 직접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서 설정하세요. 커서가 이렇게 나타났죠. 그러면 설정이 됐다는 거고요.
글자 크기 키워줘야 되죠. 24포인트니까 이렇게 크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글자색, 목록 열어서 테마 3개, 색상 이름이 검정 텍스트 1이에요. 클릭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굵게 속성 지정, 그 다음에 채우기는 이미 했고요. 커서가 이렇게 커졌죠. 이제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정렬이 조금 맞지 않죠. 먼저 입력하고 보도록 할게요. 왼쪽 정렬되어 있죠. 맞춤에서 이렇게 가운데 맞춤 아래쪽 걸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붙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위에 있는 것도 이거는 수직 정렬이에요. 이것도 가운데 맞춤으로 이렇게 바꿔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결제란 만들면 돼요. 결제란은 현재 만들어진 행과 열, 이것과 상관없는 셀에 이렇게 클릭해서 내용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2개 행 이렇게 블록 설정 먼저 하고요. 여기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결제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 결 입력하고 Alt 엔터 키에서 재 이렇게 2줄로 입력해도 돼요. 이렇게 입력했다면 글자 입력하고 이 상태에서 하면 맞춤 설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셀 테두리 클릭하거나 엔터키 눌러준 다음에 다시 이 셀 선택, 그 다음에 맞춤에 가나 써있는 이거 있죠? 방향에서 세로 쓰기. 이렇게 하면 글자 이렇게 세로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방향 선택하고 글자 입력해도 돼요. 셀 병합하기 전 아래쪽이죠? 여기 17행인데요. 저는 이걸 조금 이렇게 키워 놓을게요. 그래야지 아래 이렇게 넓게 만들어질 수 있죠. 이제 위에 3개 팀장에서 과장 대표 내용들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입력했다면 결제 여기는 너비가 좁아야 되죠. 그래서 열머리글 잡고 이렇게 조금 작게 해놓으세요. 다시 이제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사각형 모양으로 블록 설정해 놓고요. 여기 이제 테두리 만들어야 돼요. 글꼴에 테두리에서 열고 굵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모든 테두리로 얇게 테두리 설정하세요. 정렬이 현재 가운데 맞춤처럼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데 실제 보면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가운데 맞춤을 클릭한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 가운데 맞춤으로 정확히 보이게 해주세요. 이제 홈의 클립보드 여기에서 복사, 옆에 이 꺽쇠 있죠? 이걸 클릭한 다음에 그림으로 복사 눌러주세요. 그러면 확인, 그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이렇게 마우스로 이동시킬 수 있죠. 그래서 크기 위치 맞춰 놓는데요. 현재 저는 그림으로 복사하기 전에 이 셀 안의 색깔 흰색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흰색으로 지정해도 되고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감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출력과 이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이렇게 한 후에 현재 이렇게 만들었던 셀 있죠?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원본 삭제하라고 지시되어 있죠? 그래서 열머리글에서 이렇게 선택,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삭제 이렇게 해놓고요.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니까 높이 커진 상태로 놓아도 되는데 저는 깔끔하게 이것도 행머리글에서 삭제하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 조건 일부 영역 주황으로 채우게 하시오 되어 있죠. 이거는 출력 형태만 보고 미리 지정해도 되는 부분인데요. 셀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들 있죠. 비사에서 J4, 컨트롤 키 누르고 관리 코드 써있는 G14, 그 다음에 원산지 써있는 I14 이렇게 선택해 놓고요. 여기는 글꼴의 채우기 여기에서 표준색의 3번째 주황 이걸 클릭해 지정해 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유효성 검사 있는데요. 시험에는 항상 H14셀 여기에다가 목록을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리 코드라는 것을 목록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요. B5에서 B12 내용이죠. 그러면 먼저 데이터 탭 가지고요. 그리고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써 있죠. 그 위에 도구 아이콘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유효성 조건에서 제한 대상 목록으로 만든다고 했으니까요. 목록 선택, 그리고 원본 아래 이걸 클릭한 다음에 B5에서 B12였죠. 드래그해서 이렇게 블록 설정,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고 여기를 다시 이렇게 열어보면 방금 했던 관리 코드 그게 목록으로 나타납니다. 제일 첫 번째 거 선택해 놓을게요. 여기는 출력 형태에서 가운데 맞춤 되어 있죠. 이렇게 가운데 맞춤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셀 서식 지정하는 게 있죠. G5에서 G12까지 여기에는 이 숫자 뒤에 킬로그램이 나타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셀 서식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표시 형식 나와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사용자 지정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일 위쪽으로 가주세요. 이번엔 소수점이 필요하죠. 그래서 위에서 4번째가 아닌 5번째 선택할게요. 그리고 소수점은 한 자리만 필요하니까 소수점 2번째 거는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숫자가 아닌 글자, 사칙 연산할 수 있는 일반 글자는 앞뒤에 큰 따옴표로 먼저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큰 따옴표하고 킬로그램 큰 따옴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보기에 이렇게 1.0 바로 붙어서 킬로그램 이렇게 나타나죠. 이제 확인을 눌러주면
블록 설정된 곳에 지시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H5에서 H12 여기 블록 설정하고요. 여기는 전월 판매량이라고 이름 정해야 되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아래쪽에 이름 정의 메뉴 클릭, 그 다음에 이름 전월 판매량이라고 이렇게 해놓고요.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나중에 함수식에서 이거 쓰는 게 있는데요. 다른 데는 이렇게 셀 이렇게 블록 설정하면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름 정의한 셀은 블록 설정해주면 전월 판매량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름 정의 만약에 잘못 지정했다 그런 경우에는 수식에 이름 관리자 있습니다. 클릭해서 전월 판매량 이거 편집 들어가서 이름 수정할 수 있습니다. 1에서 6번 주어진 함수 사용하는 거 작성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괄호 1, 2, 3, 4, 5, 6 여기는 빈칸으로 놓아두었죠. 이제 i5에서 i12까지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함수식 이해 편하게 아래쪽에 이렇게 설명들 따로 입력해 놨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거 따로 작성할 필요 없고요. 위의 내용만 설명 보고 아래쪽 설명 보면서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i5에서 i12까지 1번 써있는 셀들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셀 바로 여기에서 수식 입력해도 되는데요. 저는 한 줄로 보기 편하게 위에 수식 편집줄 여기 클릭해서 입력하도록 할게요. 문제지에서 구분 이걸 작성하는 거 보면요. 추주함수하고 미드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주함수 사용하는 거 첫 번째 줄 제가 설명한 거 이거고요. 미드함수는 추주함수 안에서 사용할 건데요. 이렇게 별도로도 작성해서 미드함수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미리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값이 1이면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관리 코드 이 비열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 숫자 그게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특가냐 베스트냐 무배 상품이냐 그걸로 여기에 표시하도록 나타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엑셀 함수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제가 설명할게요. 먼저 미드 함수라는 거 아주 쉬운 건데 이거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식을 입력할 땐 항상 이퀄부터 입력하죠. 그래서 이퀄 미드 함수 이름은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여는 괄호까지 또는 미드 한 다음에 여기 선택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탭키 누르면 여는 괄호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아래쪽에 인수 어떤 거 사용한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나중에 바로 여기서 직접 타이핑해서 모든 수식 입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험장에서도 이게 되더라도 함수 인수 대화상자로 하는 게 나는 조금 더 편하다 하면은 그걸로 해도 돼요. 시간 별로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fx 이걸 눌러서 함수 인수 대화상자 이거 열어주세요. 그럼 미드 함수에 세 가지 인수가 이렇게 있다고 나타나죠. 아래쪽에 제가 각각 인수에 대해서 설명 써놨는데요. 여기 함수 인수 대화상자에서도 미드 함수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각각 아래쪽에 인수에 대한 설명들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도 이런 설명 없이도 여러분이 이걸 열어서 함수 작성하는데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인수 여기는 텍스트가 있는 셀이죠. 여기는 저희가 관리 코드를 가지고 사용할 거죠. 그래서 비열의 데이터 중에 5행에서 12행까지 제일 첫 번째에 있는 B5셀 먼저 선택해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스타트 넘 이거는 찾는 텍스트의 시작 위치죠. 그래서 세 번째에 있는 숫자 이 글자를 가지고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숫자 3 세 번째라고 이렇게 지정. 세 번째에서 글자 몇 개 사용할 거죠? 딱 한 개 세 번째에 있는 글자만 사용할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숫자 2를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B5셀에서는 값이 2가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나죠. 이제 모든 셀에 한번 미드 함수로만 한번 채워볼게요. 컨트롤 엔터키나 컨트롤 키 누르고 확인 이렇게 해주면 세 번째 있는 글자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미드 함수는 조건으로 사용할 거고요. 추주 함수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미드 함수 이거는 컨트롤 X키 잘라내기 하세요. 이제 추주 함수를 입력을 해보세요. 이렇게까지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더 입력할 필요 없이요. 여기서 탭키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fx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설명되어 있는데요. 추주함수의 첫 번째 인덱스 넘은 1에서 254 중에 하나 이렇게 입력할 수 있다 나오는데요. 저희는 그 숫자를 여기 보이는 것처럼 미드 함수로 숫자 하나 나타나도록 했죠. 그래서 여기에다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미드 함수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value 1 있죠. 여기는 이 값이 인덱스 넘이 1일 때 저희는 특가 상품이라고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특가 상품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다른 인수로 이동하면 앞뒤에 큰 따옴표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수식 입력줄에도 큰 따옴표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죠? 다음에 이제 value 2 여기는 숫자가 2일 때죠. 그러면 2일 때는 베스트 상품 그리고 다음 인수 value 3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3일대죠. 그래서 여기는 무배 상품 이렇게 입력하고 다른 셀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앞뒤에 큰 따옴표 모두 만들어졌고요. 밸류 4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요. 여기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추주함수 여는 괄호에서 닫는 괄호까지 함수식은 완성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인수를 구분하는 이 콤마 뒤에 저는 한 칸 띄워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띄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컨트롤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각 행의 구분이 이렇게 베스트에서 특가 무배 각각 이렇게 입력되어 나타나죠. 여기는 정렬이나 표시 형식을 바꾸지 않아도 함수식에서는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2번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j5에서 j12까지를 또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여기는 적립금 이걸 구하게 되어 있는데요. 함수는 if 함수 하나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분류가 수입 치즈면 판매가의 3%, 그게 아니면은 판매가의 2%로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첫 번째 줄 이 내용처럼 작성할 건데요. 먼저 이렇게 블록 설정한 후에 수식 여기다 클릭해 놓고요. 먼저 equal if까지 입력을 해서 그렇게 여는 괄호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fx 눌러볼게요. 여기 첫 번째 인수 로지컬 테스트는 조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처럼 조건을 지정해 주는데요. 분류가 써있는 C열 여기에서 첫 번째 데이터인 C5를 클릭, C5의 값이 무엇인지 그걸 확인해야 되죠. 수입 치즈인지 아닌지 그걸 지정해야 되죠. 그래서 먼저 equal 한 다음에 수입 치즈냐 그걸 지정하면 되는데요. 여기는 큰 따옴표 직접 입력을 해줘야 돼요. 앞뒤에 큰 따옴표 보이도록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C5의 값이 수입 치즈냐, 조건이 맞으면 이제 다음 인수죠. 이렇게 콤마에서 여기에다가 조건이 맞을 때 결과를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이 레이블에서 괄호 안에 말은 빼고 제가 얘기할게요. 판매가에서 3%를 곱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의 데이터인 이 5셀 클릭한 다음에 곱하기 이거죠. 그 다음에 3%니까 3% 이렇게 백분율로 직접 입력하거나 3%니까 0.03 이렇게 입력해도 돼요. 어떤 거라든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편한 거로 지정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조건이 수입 치즈가 아닐 때 그때는 value to false 여기에다 지정하죠.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 5셀 판매가 여기에서 이번에는 2%죠. 그래서 곱하기 2%니까 2%라고 입력해도 되고요. 0.02 이렇게 입력을 해도 돼요. 그럼 값이 이거라고 나타나는데요. 모든 셀에 동일하게 수식이 지정돼야 되죠.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확인 이렇게 눌러주세요. 값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는 정렬 이렇게 되어 있어도 되고요. 오른쪽 정렬로 바꿔놔도 되고 표시 형식을 회계로 바꿔놔도 상관없어요. 어떤 거라든 여기도 역시 출력 형태에서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함수식이 들어가 있는 셀들은 정렬과 표시 형식 감점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13셀 여길 클릭을 해 놓으세요. 여기는 앞에 이렇게 설명이 아예 나오고 있죠. 전월 판매량이 1000개 이상인 식품수를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조건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죠. 결과값에 한글로 개를 붙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글 개 붙이는 건 나중에 하고요. 함수는 count if 하나 사용하라고 했으니까요. 바로 여기다가 equal count if까지 이렇게 해서 여는 괄호 만들어 놓을게요. 이제 fx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두 개, range,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range라고 써 있는 곳은 항상 범위를 지정하는 인수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인수를 지정할 거냐. 전월 판매량 데이터를 보면은 그 글자가 써 있는 게 H열에 있죠. 여기서 판매 개수가 1000 이상인 게 모두 몇 개인지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는데요. 다른 열들 데이터 모두 필요 없죠. H열만 필요하죠. 그래서 H5에서 H12까지 이렇게만 블록 설정할게요. H4 여기는 이 데이터에 대한 이름이죠. 레이블이에요. 그래서 이 셀은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여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제 데이터들 5행에서 12행까지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데요. 문제지에서는 여기에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H5에서 H12 여기는 저희가 이름을 정의해 놨죠. 그래서 자동으로 전월 판매량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도 되고요. 그냥 H5에서 H12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도 돼요. H5에서 H12 이렇게 하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전월 판매량 이렇게 나타나게 하든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정답 파일 여러분이 같이 보면서 할 테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여기를 그냥 H5에서 H12 이렇게 나타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영어로 크라이테리어 써있는 인수는 모든 함수에서 항상 조건을 지정하는 인수예요.
그래서 지정한 조건, 여기로 몇 개인지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조건은 전월 판매량에서 1000 이상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000보다 크거나 같으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연산자 여기서 보면은 크거나 같다 이상이냐는 이것을 사용하면 되죠. 크거나 같으냐 뭐보다 1000보다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데요. 여기도 다른 인수로 이렇게 넘어가면 앞뒤에 큰 따옴표가 나타날 거예요. 이거는 사칙 연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줘야 합니다. 1000까지 같이 포함해서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값은 3이라고 나타나는데요. 전월 판매량 여기에서도 봤을 때 7행, 9행, 11행 해서 1000 넘는 게 3개가 있죠. 그럼 값이 맞는 거죠. 그냥 여기는 한 줄로 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키 필요 없이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여기 뒤에다 한글로 개 이거 잊으면 안 되죠. 자, 위에 수식 입력줄 여기로 가서요. 엔드 연산자 사용하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해주고요. 저희가 셀 서식에서 한글 글자 나타내게 할 때 어떻게 했죠? 큰 따옴표 먼저 입력했죠. 그 다음에 한글로 개 입력하고 큰 따옴표로 닫아주었죠. 이렇게 동일하게 해주면 돼요. 다른 거는 앞에 엔드 연산자로 이렇게 앞에 내용과 붙인다 이런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이제 엔터키 누르거나 이 입력 이렇게 눌러주면 3개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도 정렬,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결과만 동일한 숫자 그리고 한글로 개 이렇게 붙어서 나타나면 됩니다. 이제 아래쪽 셀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24셀이죠. 여기는 함수를 daverage 함수 그리고 라운드 함수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스류의 판매가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소스가 써있는 분류 C열의 데이터 사용할 거고요. 판매가가 써있는 2열의 데이터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2열의 데이터 여기에서 평균 이걸 구하도록 여기에 나타나게 할 건데요. 평균을 구하는 함수로 daverage 함수란 함수 데이터베이스 average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 이걸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라운드 함수 이거는 문제지 조건에 보면은 반올림에서 1000원 단위까지 구해라 해서 예로 이렇게 숫자가 나타나 있죠. 1000 아래쪽은 모두 0으로 이렇게 변환시켜 줘야 돼요. 반올림 해줘야 되는데 그 함수가 라운드 함수예요. 라운드 함수에 대한 설명은 아래쪽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daverage 함수로 값이 어떻게 나오나 확인해 볼게요. equal daverage에서 여는 괄호까지 해놓고요. 이제 fx 눌러보세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상 인수가 3가지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라이테리어 이렇게 3개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인수인 데이터베이스 이거는 다른 함수에서 보았던 레인지 있죠? 범위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지정해 주는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잘 모른다 하면요. 시험에서는 그냥 기본 데이터 있죠? 함수식 빼고 B4에서 H12까지 여기를 모두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데이터베이스 이 범위로 지정을 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각각 열의 이름, 사행에 써 있죠? 이 레이블도 꼭 같이 포함되도록 범위를 지정해 줘야 합니다. 이제 필드라는 게 두 번째 있는데요. 제가 여기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필드는 열에 해당하는 거예요. 컬럼, 그거하고 같은 건데요. 데이터베이스 범위에서 제일 왼쪽이 1번, 두 번째 열이 2번, 세 번째 열이 3번 이런 식으로 필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판매가 써 있는 곳 이게 몇 번째 필드인지 확인해야 되죠. 그러면 B열에서부터 확인해 보면 네 번째 필드죠. 그래서 여기에 숫자 4를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인 크라이테리어 크라이테리어는 항상 조건 지정이라고 했죠. 소스류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요. 분류가 소스류인지 이렇게 지정하면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조건 지정할 때 두 행 C4에서 C5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눌러볼게요. 값은 3833.333 이렇게 계속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에서 소수점 위쪽으로 1000단위까지는 숫자가 나타나고 그 아래 거기는 모두 1, 10, 100 여기는 모두 000 이렇게 반올림을 시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올림이라는 거는 4452 4452이라는 거는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인 경우에는 윗자리로 반올림 해주는 것 그게 4452 방식인데요. 반올림 할 때는 이 방식을 따릅니다. 이제 이 daverage 함수 이거는 먼저 컨트롤 X키로 잘라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라운드 함수를 다시 입력을 해보세요. 여기까지만 입력해도 이렇게 나타나죠. 바로 탭키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요. FX 눌러주세요. 그러면 라운드에는 인수 2개가 나타나 있죠. 첫 번째 인수인 넘버 여기는 반올림하려는 수라고 여기 나타나 있죠. 두 번째 인수 여기는 반올림을 어떤 자리에서 반올림 할 거냐 그걸 지정하는데요. 음수인 경우에는 소수점 왼쪽에서 반올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넘버에 여기다 숫자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방금 전에 the 함수 잘라내기 했죠. 그걸 붙여넣기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값, 이거를 반올림하는데요. 소수점 기준으로 1, 10, 100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죠. 그래서 반올림해야 되니까 숫자 3인데 마이너스로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면 1000단위까지 이 아래쪽에는 모두 반올림한다. 이렇게 지시처럼 반올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확인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1000단위 구분기호 보이게 하는 게 편하니까요. 그냥 여기는 표시 형식 회계까지 지정하도록 할게요. 자동으로 여기는 가운데 맞춤 되어 있어도 오른쪽 정렬되어서 나타날 거예요. 회계 서식이라 정렬이 따로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조건으로 이제 5번에 해당하는 J13셀 선택을 해 놓으세요. max나 min 같은 함수는 가장 쉬운 함수죠. 함수 인수도 필요 없는데요. 저희는 설명 위에서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먼저 문제지에서는 최대 전월 판매량 이걸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의된 이름 이걸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equal max까지 해서 이렇게 연음괄호 해주세요. 그 다음에 fx 눌러볼게요. 여기에는 함수 인수 대하상자에서 먼저 넘버1, 넘버2 써 있는데요. 이렇게 클릭하면 계속 추가될 거예요. 아래에 있는 것들은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넘버1 여기에서만 작업하면 돼요. 그러면 전월 판매량 데이터는 HL에 있는 데이터죠. HO에서 H12 여기는 이름 정의했던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블록 설정하면 자동으로 전월 판매량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또는 그냥 여기에다가 전월 판매량 직접 이렇게 입력해도 돼요. 이전에 다른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 위치를 HO에서 H12 이렇게 입력해주면 그건 감점돼요. 함수에 꼭 전월 판매량 이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이제 이거를 확인해주면 그냥 최대 전월 판매량 값이 옆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도 가운데 정렬 필요 없는데 그리고 표시 형식도 필요 없는데 이렇게 회계 서식으로 변경시켜서 오른쪽 정렬로 맞춰 놓을게요. 이제 아래쪽 J14셀 선택을 해 놓으세요. VLOOKUP 함수는 가장 쉽게 작성할 수 있는 함수죠. 먼저 equal VLOOKUP 해서 이렇게 함수 인수 열 수 있도록 해놓고요. FX 눌러주세요. 4개 인수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인수인 lookup value 여기는 항상 유효성 검사 지정한 셀 H14셀 선택해 놓는다고 했죠. 두 번째 인수인 테이블 어레이 여기는 range 데이터베이스하고 동일해요. 배열 범위를 지정해주는 인수인데요. 어디에서부터 지정을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현재 유효성 검사가 관리 코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비열 여기서부터 지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위에 레이블은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니까 필요 없고요. B5행에서 12행까지 선택하는데 이제 어느 열까지 가냐 그거는 잘 모르는 경우에는 기본 데이터 끝 H열이죠. 여기까지 그냥 선택해주면 돼요. 아니면은 저희가 필요한 원산지 써있는 데이터 있죠. F12 여기까지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저희는 정답 파일처럼 H12까지를 선택해 놓도록 할게요. 이제 세 번째로 컬럼 인덱스 넘버 이거 되어 있는데요. 컬럼 이거는 열이죠. 데이터베이스에서 필드하고 같은 거예요. 현재 테이블 어레이로 지정한 범위 여기에서 몇 번째 열 그걸 사용할 건지 저희는 보면은 B열에서부터 지정되어 있는데요. 원산지 F열이죠. 그러면 5번째에 해당하죠. 5열이라고 숫자 5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레인지 룩업 여기는 정확하게 찾아라 해서 0 또는 펄스라고 입력해주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간편하게 숫자 0 입력할게요. 또는 정답 파일처럼 펄스 입력해도 돼요. 펄스 입력할 때는 대소문자 상관없이 이렇게 입력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결과는 이제 첫 번째 5행에서는 이탈리아 이렇게 원산지 나타나죠. 원산지가 다른 것 마지막 거 확인해 볼게요. 프랑스로 변경되어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변경해 주는 게 VLOOKUP 함수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7번 조건부 서식 지정할게요. 조건부 서식 지정하는 행은 B5에서부터 J12까지 이렇게 선택해 주면 돼요. 항상 시험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선택해 주고요. 이제 홈에 조건부 서식 메뉴 있죠. 여기서 새 규칙 눌러주세요. 문제지에서 보면은 수식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는 것 이걸 클릭해 주면 되고요. 아래쪽에 편집 이 상자에 이렇게 클릭해 놓고 이제 어느 데이터 사용할 건지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문제지에선 판매가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첫 번째 행 이 5셀 여기를 선택해 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나타난 셀 이름이 행과 열 앞에 달러 표시가 나타납니다. 달러 표시는 절대 참조, 절대 주소라고 하는데요. 절대로 바뀌지 않도록 그렇게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어디에 붙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읽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 상태에서 F4키 눌러서 달러 표시가 영어 2 앞에, 열 앞에만 이렇게 나타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열은 2열로 고정시켜 놓고요. 행, 5행은 6행, 7행, 12행까지 변경되도록 달러 표시가 나타나지 않는 상대 참조 이렇게 지정을 해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의 값이 무엇인지 그걸 설정해야 되죠. 3만보다 이상인이죠. 그러면 크거나 같다 이거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무엇보다 3만보다 이렇게 입력해줘요. 그리고 3만 여기엔 천단위 구분교 입력하면 절대 안 돼요. 이제 서식 탭 가주세요. 서식은 파랑에 굵게 2개 지정되어 있죠. 색외선 표준색의 파랑 선택, 그 다음에 굵게를 위해서 선택, 그 다음에 확인 누르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블록 설정 이제 해제하고 다시 볼게요. 7행, 8행, 10행 이 행의 모든 셀의 데이터들 각각 비교해서 파랑의 굵게 글자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파일 저장해 주세요. 전 아래 설명 필요 없으니까 이제 없앴고요. 파일 저장한 후에 이제 제2작업 해야 돼요. 제2작업은 문제를 보면은 필터 및 서식 이렇게 나와 있죠. 제2작업은 조건만 나와 있고 출력 형태가 항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출제는 고급 필터, 표서식 또는 목표값 찾기와 고급 필터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혼합되어서 출제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고급 필터와 표서식이 출제되고 있죠. 그러면 먼저 조건 위에 나온 것 복사하는 것부터 해줘야 돼요. 제1작업 시트에서 기본 데이터라고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있죠. B4에서 H12까지 이 데이터를 블록 설정해서 컨트롤 C키로 복사. 이제 제2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B2 셀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홈 탭에 붙여넣기 아래 이걸 클릭한 다음에 붙여넣기의 두 번째 줄 여기에 있죠. 원본 열너비 유지라는 것 클릭해 이렇게 해놓으면 열너비 이렇게 조절된 상태로 바로 붙여넣기 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여기에서 고급 필터 먼저 조건을 봐야 되는데요. 분류가 분말류이거나 전월 판매량이 1000 이상인 이렇게 먼저 조건이 2개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분류 써있는 C2 셀 클릭해 선택 그 다음에 떨어져 있죠. 컨트롤 키 눌러줘야 돼요. 누른 상태로 전월 판매량 이렇게 2개를 선택해 놓으세요. 컨트롤 C키로 복사하고요. 조건 범위 위치인 B13 셀 이렇게 클릭해 놓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세요. 2개가 붙어서 나타나죠. 이제 분류의 조건 아래쪽에 입력하면 돼요. 조건은 분말류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연산자 필요 없이 그냥 분말류 이렇게 쓰면 분류가 분말류이거나 이런 조건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정렬이나 다른 것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바로 옆에 전월 판매량에 대한 조건 지정해야 되는데요. 앞에 데이터가 분류가 분말류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뭐이거나 해서 이렇게 연결된다면 이거는 영어로 or 또는에 해당하는 조건이죠. 그래서 앞에 조건과 같은 행에 입력할 수가 없어요. 같은 행에 입력하면 앞에 조건과 뒤에 조건이 2개 다 만족해야 되는 그리고에 해당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행은 비워놓고요.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여기다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 이상이다. 그거는 크거나 같다죠.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숫자 1000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필터에서 또 다음 내용 확인해야 되는데요. 조건 뒤에 써있는 내용 있죠. 관리 코드 원산지 식품명 판매가 데이터만 추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 추출한다면 그냥 여기 이렇게 클릭한 상태로 하면 되는데요. 저희는 필요한 데이터만 여기에 나타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번 문제 조금 주의해서 봐줘야 돼요. 왜냐면요. 필요한 데이터가 관리 코드 원산지 식품명 판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B2 관리 코드 그 다음에 D2 식품명 판매가 원산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시되어 있는 것과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한꺼번에 선택해서 붙여넣기 하면 이 행에 있는 순서대로 여기 붙여넣기 될 거예요. 그래서 각각 붙여넣기 해줘야 돼요. 여기는 관리 코드 선택을 해주고요. 다음에 나타나는 건 원산지죠. F2를 컨트롤 키 누르고 원산지 선택을 해 놓으세요. 컨트롤 C키로 복사해서 복사 위치인 B18 셀 선택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세요. 그 다음에 원산지 다음 식품명이죠. 다시 D2 셀 클릭해 선택 그 다음에 판매가 이거 2개 같이 이렇게 선택할게요. 컨트롤 C키로 복사해서 18행에서 이제 바로 옆에 D18 여기다 놓고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서 관리 코드 원산지 식품명 판매가 조건에 지정되어 있는 순서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나타나게 해줘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고급 필터 직접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복사했던 기본 데이터 있죠. B2에서 H10 이걸 이렇게 선택해 놓고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탭 정렬 및 필터 여기에 고급 써있죠. 이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다른 장소에 복사를 눌러야지 아래쪽에 나타나게 할 수 있죠.
목록 범위는 B2에서 H10이고요. 조건 범위 클릭하세요. 여기는 B13에서 C15까지 이렇게 선택. 복사 위치 클릭하세요. 여기는 저희가 붙여넣기 한 레이블이 있죠. B18에서 E18 2열을 선택을 해놓고요. 이제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위에 조건 2개 중에 하나만 맞더라도 아래쪽에 이렇게 총 4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조건에 2번 표 서식 설정해야 되는데요. 방금 고급 필터했던 결과 셀 이 모두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채우기 없음으로 바꿔야 되죠. 홈 탭 가서 글꼴에 채우기 없음으로 변경하고요. 다시 블록 설정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 탭에 스타일의 표 서식이 있어요. 목록 열어서 표 스타일 보통 7이죠.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이름 나타나죠. 그래서 앞쪽에 색깔 이름 먼저 나타나는데 그건 모두 무시하고요. 그냥 표 스타일 보통 7 이걸 찾아서 클릭. 다음 대여 상자에 머리글 포함 이건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 그 다음에 위에 테이블 디자인 탭 여기에서 머리글행 체크 줄무늬행 체크 이렇게 되어 있으면 조건에 지정된 것처럼 머리글행 줄무늬행을 적용, 이게 조건에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필터 단축 이것도 체크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조건에 따로 지시 안 되어 있으니까 체크되어 있든지 체크되어 있지 않든지 그거는 감점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 파일 저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제1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제3작업은 피벗 테이블이죠. B4에서 H12까지 기본 데이터 사용하는 건 동일하니까요.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삽입 가주세요. 그리고 표의 피벗 테이블 그 위에 아이콘 있죠? 이 도구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 여기에선 기존 워크시트를 먼저 선택, 그 다음에 제3작업 시트 눌러주세요. 출력 형태에 보면은 B2에서부터 표가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B2를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제가 함수 설명할 때처럼 아래쪽에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았는데요. 여러분은 출력 형태에 같이 봐주면 돼요. 출력 형태에서 봤을 때 B4에 행 제목이 써 있죠. 아래쪽에 데이터들 나와 있고요. 그리고 C2 여기에는 분류라고 열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행 여기에는 수입 치즈 소스류 분말류에서 열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행의 데이터가 뭔지 그리고 열의 데이터가 뭔지 알 수 있죠. 시험장에서도 이거 없이 여러분이 출력 형태만 보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B2 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판매가 분류 이거를 행과 열로 가져다 놓을게요. 먼저 판매가 1 이거는 행의 데이터였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행에 가져다 놓고 분류 이 데이터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열로 가져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조건의 1번을 보면요. 판매가와 분류의 식품명의 개수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식품명 이걸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아래 값 여기다 가져다 놓으면 개수를 구하도록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전월 판매량의 평균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전월 판매량 이거를 마우스로 또 드래그해서 개수 아래쪽에 이렇게 가져다 놓으세요. 그런데 평균이 아닌 합계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값 필드 설정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먼저 평균으로 고치고요. 사용자 지정 이름 여기에서 괄호 개 이게 나타나지 않죠. 제1작업에서 저희가 두 줄로 입력할 때 Alt 엔터 키로 줄바꿈해서 입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는 괄호 한글로 개 닫는 괄호까지 여러분이 직접 입력해 줘야 되고요.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열 레이블, 행 레이블 써있는 이 셀에 판매가 분류로 이름을 수정하세요. 여기는 맞춤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판매가의 데이터들, 행의 데이터 이거를 그룹화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판매가 제일 첫 번째에 있는 B5셀 여기를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고요. 그룹 메뉴 눌러주세요. 시작과 끝 단위가 있는데요. B5에 써 있는 데이터 보면요. 시작이 1이고요. 그리고 단위 15,000단위죠. 그래서 여기 15,000으로 변경. 그 다음에 끝 단위는 이렇게 그냥 놓아도 단위에 따라서 15,000, 3만, 45,000 나타나니까 여기는 변경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으니까요. 직접 45,000이라고 입력할게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5행, 6행, 7행 이렇게 그룹화되어 나타나죠. 분류의 데이터 여기는 분말, 소스, 수입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나다 순서로 봤을 때 가나다라 마바사에서 COC 비읍보다 나중에 나타나죠. 그래서 오름차 순이 아닌 내림차 순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분류, 이 목록 열어서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그렇게 하면 수입 치즈가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이제 다음 조건의 3번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 피벗 테이블 분석 이 탭 가서
왼쪽에 있는 피벗 테이블의 옵션 이걸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및 서식 여기에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의 체크, 아래 빈 셀 표시에 체크되어 있죠. 이 상자에다가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 해당 글자를 3개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다음으로 요약 및 필터 탭 가주세요. 조건의 3번에 행의 총합계는 지우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요거 체크 해제하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고 나머지는 출력 형태를 보고 알아서 맞추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저희가 정렬하지 않은 C2와 B4 여기는 정렬 알아서 됐고요. 이제 이 데이터 중에서 C5에서 쭉 드래그해서 H8까지 여기 데이터 내용들 여기는 정렬이 필요한데요. 다른 거 그냥 할 필요 없고요. 홈 탭에 가서 표시 형식 이 콤마 회계로 변경시켜 놓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숫자가 아닌 여기는 회계로 지정되어 있어도 그냥 문자로 인식해서 가운데 맞춤이 지정되고요. 회계로 지정되어 있는 숫자들은 정렬 가운데 맞춤에도 무조건 오른쪽 정렬되어서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기도 이제 열너비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에 맞춰 놓으세요. 각각 열너비는 제 2작업도 마찬가지고요. 글자가 잘려 보이지 않도록만 조절에 맞춰 놓으면 됩니다. 이제 파일 저장도 한번 해주고요. 이제 다시 제 1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제 4작업 그래프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출력 형태를 보고서 제 1작업 시트에서 필요한 데이터 어느 걸 선택할 건지 그거부터 해줘야 돼요. 출력 형태에서 가로축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어니언 크림 드레싱 나타나고요. 그리고 총 6개 스트링 치즈까지 나타나고 있죠. 이 데이터들 보면은 디얼의 데이터죠. 식품명 데이터예요. 여기서 필요한 데이터만 찾으면 되는데요. 글자 하나씩 다 읽으면서 찾으면 어려우니까 출력 형태 가로축에 첫 글자만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모홀 그 다음에 고트스 이거죠. 이걸 먼저 선택할게요. 디얼에서 식품명 이 사행부터 같이 선택해 주면 되는데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첫 글자 어모홀 3개 붙어 있으니까 7행까지 같이 선택. 그 다음에 떨어져 있죠. 이제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고트 그 다음에 파는 떨어져 있죠. 스 여기 12행 이렇게 떨어뜨린 상태로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이제 다시 출력 형태 가로축의 아래쪽에 보면은 범례 데이터가 2개 지정되어 있죠. 판매가와 중량 지정되어 있어요. 보면은 바로 판매가 1 옆에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량 지열에 있습니다. 같이 선택을 해주면 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 먼저 2열에서 4행에서 7행 그 다음에 9행 10행 그 다음에 12행 이렇게 선택 중량도 동일하게 같은 행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선택 잘못되었다면 선택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요. 처음부터 다시 선택을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 가장 안전해요. 그러면 이제 선택 완료했다면 삽입 탭 가주세요. 차트 여기에서 위쪽에 가면 콤보 차트 삽입이 있어요. 클릭해서 사용자 지정 콤보 차트 만들기 눌러주세요. 혼합 선택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제 지정하면 되는데 계열이 이름 2개 나타나 있죠. 문제지에서 조건에 1번에 보면은 차트 종류 묶은 세로막대형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1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건에 7번을 봐주세요. 중량에 차트 종류를 바꾸라는 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열어서 지정된 것처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먼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옆에 보조축 지정이 있으니까요. 요거 체크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에 있는 판매가 1 이거는 차트 종류 묶은 세로막대형 이 상태에서 바꾸지 않아도 돼요. 바로 확인을 누르면 차트 나타났죠. 이제 위에 메뉴에서 차트 이동 눌러주세요. 여기는 새 시트 선택한 다음에 이름을 제4작업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시트가 제일 왼쪽에 이렇게 먼저 나타나 있는데요. 답안 작성 요령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4작업 그래프 출력 형태 아래쪽에도 주의해서 나와 있죠.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제4작업 시트명 마우스로 클릭해서 쭉 드래그해서 제3작업 오른쪽에 가져다 놓으세요. 그래서 제1, 제2, 제3, 제4 이 순서로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에 1, 2, 3까지 했고요. 조건에 4번 할 거예요. 차트 디자인 탭에 빠른 레이아웃 있죠. 클릭해 열고 레이아웃 3으로 선택. 바로 옆에서 이 목록 있죠. 여기서 제일 첫 번째 스타일 1 클릭해 변경하세요. 다음으로 조건 5번 있죠. 영역 서식 나와 있는데요. 현재 바깥쪽 이렇게 테두리만 선택되어 있는 게 차트 영역이에요. 이제 글꼴과 채우기 설정이 있어요. 먼저 어느 걸 하든 상관없는데요. 서식부터 그냥 하도록 할게요. 도형 채우기의 질감 있죠. 여기에서 파랑 박엽지라는 거 찾아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홈 탭 가주세요.
여기에서 글꼴, 굴림이죠. 최근에 사용한 글꼴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빠르게 선택하고요. 없다면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면 돼요. 글자 크기는 11포인트고요. 글자의 색은 따로 지정이 없는데요. 검정으로 클릭해서 변경시켜 놓을게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 설정 있죠. 그림 영역은 마우스 이렇게 가져가면 그림 영역 나타나죠. 클릭해서 서식 탭,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돼요. 이제 제목 서식 있죠. 차트 제목 클릭, 이 안에 글자 드래그해서 선택, 출력 형태 보이는 글자로 입력해서 변경하세요. 이 글자에 글꼴 수정해야 되죠. 바깥쪽 테두리 선택을 해 놓으세요. 현재 서식 탭 먼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먼저 할게요. 먼저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을 흰색,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 여기는 검정만 지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홈 탭 가주세요. 그 다음에 글꼴, 이번에도 굴림이죠. 그 다음에 굵게 속성 지정,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키워 놓으세요. 다음으로 7번 서식은 첫 번째 내용 보조축까지는 이미 했고요. 이제 계열 눈금선 축이 있는데요. 계열은 표식이 있는 이 꺾은 선형에 꺾여 있는 부분에 있는 동그라미 표식, 이거부터 바꿀게요. 표식 아무 곳이나 하나 클릭하면 모든 표식 선택되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이거 누르면 오른쪽에 대화상자 나타났죠. 계열 옵션의 제일 첫 번째 채우기 및 선을 클릭하고요. 표식 눌러주고 그 다음에 표식 옵션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기본 제공 클릭한 다음에 형식에서 같은 모양 네모 있죠. 선택, 크기는 10으로 키워 놓으세요. 다음으로 눈금선 있죠. 그림 영역의 안쪽에 있는 회색 선, 이걸 바꿔야 되는데요. 먼저 이 선을 마우스로 하나 클릭하세요. 왼쪽과 오른쪽에 선이 선택되었다고 표시되면 서식 탭 가주세요. 도형 윤곽선에 검정으로 좀 잘 보이게 하고 이제 지정되어 있는 파선으로 바꿀게요. 도형 윤곽선에 대시, 여기를 네 번째에 있는 파선, 이걸로 변경시켜 놓으세요. 다음으로 축에 대한 설정이 있는데요. 먼저 그걸 하기 전에 그림 영역의 왼쪽, 오른쪽, 아래 테두리에 선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고 있죠. 그걸 설정하도록 할게요. 왼쪽에 기본 축에 세로축 숫자 아무거나 클릭한 다음에 서식 탭, 도형 윤곽선 검정 지정, 선이 나타났죠. 오른쪽에 보조축의 숫자 아무거나 또 클릭,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 가로축의 글자 아무거나 클릭,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하면 출력과 동일하게 모든 선이 나타나고요. 오른쪽의 선에는 아주 작은 가로선, 눈금선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 안 보이죠? 그거는 조금 이따 할게요. 먼저 왼쪽에 세로축 숫자 확인하세요. 최소값이 0으로 되어 있죠. 이거 변경해야 되고요. 단위는 바꿀 필요 없고 최대값도 바꿀 필요 없죠. 오른쪽 축서식에 바꿀 수 있게 편하게 빠르게 찾으려면 차트 바깥쪽 클릭, 다시 이 숫자 여기를 클릭하세요. 오른쪽의 축 옵션 빠르게 바꿀 수 있게 나타납니다. 이제 여기에서 표시 형식이 제일 아래쪽에 있죠? 열어주세요. 여기는 회계가 아닌 일반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건 그대로 있고요. 최소값만 0으로 변경되어 나타날 거예요. 이제 오른쪽에 보조축 숫자 클릭하세요. 역시 여기도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0.0kg 최소값 그대로 있고요. 단위가 바뀌어야 되죠. 최대값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단위부터 바꾸세요. 그래서 단위를 1 또는 1.0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최대값도 자동으로 바뀌었죠. 이제 여기는 수정할 게 없죠. 다만 여기 눈금자 아직 안 보이죠? 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고 주눈금을 없음이 아닌 바깥쪽으로 선택, 이렇게 하면 나타나요. 바깥쪽인데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없음으로 갔다가 다시 바깥쪽 선택해주면 나타나요. 이제 다음으로 범례라는 거 있습니다. 차트의 맨 아래쪽에 있죠. 판매가 원, 이게 두 줄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범례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판매가 원, 이걸 선택해서 편집 눌러주고요. 계열 이름 선택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직접 한 줄로 판매가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돼요. 이제 확인 누르고 다시 확인 눌러주세요. 이제 도형 만들어야 되죠. 도형 이름 나와 있는데요. 서식에 여기서 바로 도형 삽입할 수 있죠. 아래쪽 설명선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있죠. 이걸 선택,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노란색 핸들 이렇게 이동시켜 놓을 수 있죠. 그럼 우선 크기 비슷하게만 만들어 놓으세요. 이 도형의 색깔 흰색으로 보이고 있으니까요. 도형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으로 바꾸세요. 테두리는 보이기만 하면 되니까 따로 바꿀 필요 없고요. 이제 홈 탭 가주세요. 글자 먼저 입력해도 되는데 먼저 글꼴 설정할게요. 따로 지시가 없다면 차트에 지정되어 있는 글꼴 동일하게 하면 되죠.
굴림에 11포인트. 글꼴 바꾸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글꼴을 바꾸는 게 여기다 글자 입력하고 크기 맞추는데 유리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맞춤 아무것도 지정 안 되어 있는데요. 모두 다 가운데 맞춤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해 놓고요. 그리고 내용을 입력하면 글자가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글자의 색도 꼭 검정으로 클릭해 이렇게 먼저 지정을 해놔야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입력했을 때 두 줄로 나타난다면 너비는 조금 더 키워놓으면 돼요. 이제 모두 완료했죠. 파일 저장을 한번 해주고요. 이제 검토할 시간이에요. 시험장에서도 검토 꼭 해줘야 합니다. 글자 틀린 것들 있는지, 특히 제1 작업에서 숫자 같은 거 틀린 거 있다면 제2, 제3, 제4에서 계속 감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검토 완료했다면 최종 파일 저장, 그리고 이 파일을 감독관 PC로 전송하고 퇴실 전에 제대로 전송했는지 확인받고 퇴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시험장이 아닌 여러분이 그냥 연습할 때는 자신이 잘 못하는 부분 다시 한번 혼자서 연습을 해보고요. 자동 채점 할 수 있다면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직접 수동 채점, 정답 파일 같이 열어서 두 파일 직접 비교하면서 틀린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